사업을 하다 보면은 미수금도 생기고 미지급도 생깁니다. 받을 돈을 못 받기도 하고 빚을 재촉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채무자가 있었어요. 연락이 두절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미수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1097만 1560원이었어요. 재작년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 대금을 계속 미루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알아온 해가 벌써 한 6년 정도 된 분이기 때문에 겨우 그 금액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또 돈 자체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미뤄드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한 5번 정도 연락을 해야지 겨우 연락이 닿고 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시면 분할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자는 안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15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월 지정일 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딱 한 번 입금이 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선은 제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겠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요. 우리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미수금으로 계속 재무제표를 정리한다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금액 입출금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개인 계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무 담당자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워두라고 했어요. 내가 기억할 테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보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장문의 메일도 보냈었는데 읽음이라고 뜨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차단을 당한 겁니다.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은 작년 여름이었어요. 벌써 1년 전이네요. 대표님, 제가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지 않고 전화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대표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제 번호로만 전화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연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났죠. 사업하는 사람은 작은 돈에도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지워버리거나 쉽게 주지 않거나 쉽게 받지 않는 것도 사업가의 덕목은 아닐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간혹 오죠. 저보다 더 사업가 선배님들도 또는 후배님들도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큰 위기,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이런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없었다면은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저는 8년 전 그때 기억을 아주 큰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회사가 아주 잘 나갈 때 발생을 해요. 8년 정도 전에 우리 회사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가맹점 수와 가장 높은 매출, 직원들은 3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사무실은 100평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다가 가장 잘 나가는 그 시기에 너무 과감한 투자를 해버린 거죠. 홍대, 신촌, 강남, 이 세 곳에 직영점을 전부 오픈을 했습니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흩어졌고요. 하필이면 그때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믿었던 직원 한 명이 저희 회사의 문서를 위조했어요. 그러면서 아군이 겹치고 겹쳤습니다. 매출은 갑자기 급락을 하고요. 회사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구르는 돈이 많으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걸 체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 제 머리를 땅 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회사에 처음 보는 신사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똑똑똑. 저희 총무 담당자를 찾고 여기 대표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디시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회사의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였어요. 저희에게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 회사는 저희 회사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의 대표님을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그날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5년 가까이 거래를 했는데도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이사님 정도만 연락을 했지 대표님과는 이야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가 어쩐 일이십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신사분께서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클라이언트고 저희가 물건을 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거래처의 대표님이면 정말 큰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잠시 차 한잔 얻어 마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해서 당연하죠.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5년 가까이 거래를 했고요. 저희 회사는 이 회사에 수십억의 발주를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거래처죠. 그 대표님께서는 규모에 비해서 아주 큰 거래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처였던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인사를 하다가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희 미수금이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잔고가 바닥이 나고 그 회사에 물건을 받으면서 대금 지급을 자꾸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2, 3억 정도 되는 돈을 못 주고 있었어요. 보통은 1억 정도를 깔고 미지급으로 두고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두세 배 정도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하셨는지 우리 회사의 경영 상태가 불안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실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거래한 금액이 수십억인데 겨우 2, 3억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독촉을 하시나? 이 생각을 가졌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빨리 변제를 할게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 대표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혹시 도장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가 뭔지 달랑 한 장짜리였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이는 대표이사의 미지급금 연대 보증 계약서였어요. 우리 회사가 줘야 되는 이 돈을 만약에 우리 회사가 파산을 해서 못 주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책임을 지라는 연대 보증 계약서인 거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이 종이를 받았다가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도장을 찍는다면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빚은 제 개인 빚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돈도 없었어요. 미지급한 돈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처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여유가 없었던 상태였죠. 저는 깜짝 놀라고 대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거래한 기간이 얼만데 제가 발주한 금액이 얼만데 2, 3억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보증을 사라니요. 그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도 조금 죄송하긴 한데 대표님 혹시 이 금액 안 갚으실 건 아니시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갚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갚으시다고 얘기하신다면 도장을 못 찍으실 이유도 사실 없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내가 도망갈 거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장을 못 찍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무서운 거죠. 보증을 선다는 게. 우리 회사의 보증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 3일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3일 안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3일이라는 기간은 제가 도망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장을 안 찍으실 것 같으면 내일 통장 압류부터 시작하겠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차 마시면서 담소를 주고받다가 압류 얘기가 나온 거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3일만 기다리시고 만에 하나 3일 후에 제가 도장을 안 찍는다면 압류하십시오. 이 상황은 그분께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파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지난 정 때문이신지 3일을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그 8년 전에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 저는 급하게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랑 밥을 먹으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젊은 놈이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도장 찍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사업하는 건 항상 못마땅히 하셨죠. 불안한 사업이니까.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너희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 아니야? 그런데 왜 고민을 하는 거지?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놈이 겁도 많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젊구나 나는. 그때 제 나이가 35, 6 정도 됐었어요. 겨우 이 나이에 인생 끝날까봐 걱정할까?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 거래처 대표님 회사로 갔습니다. 대표님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도장을 찍으면 몇 년을 기다려 줄 수가 있고요. 이 도장을 안 찍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급을 못 하더라도 내 개인 빚으로 남아서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그리고 그 빚은 2년 만에 전부 다 갚았고요.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금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 만에 채무가 제로가 됐죠. 그뿐 아니라 그 이후부터도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목숨 걸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되었죠. 저희 회사는 14년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회사입니다.
한 7, 8년 전에 파산을 할 뻔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고 다시 정상화시켰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거래처 대표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갑자기 말을 없으시더라고요. 아, 예. 대표님 제 전화 피하셔서 부득이 전화번호 바꿔서 전화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 정도까지 연락을 피했으면 배째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사정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돈 아니고 급한 돈 아니니 날짜만 약속해 주시면 기다려 드릴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해피엔딩을 원했어요. 결국 제가 기다려주고 결국 그 돈을 받고 그분과 저는 예전과 똑같이 좋은 관계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날짜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대표님 이 금액 저한테 갚으실 거잖아요. 네, 저 분명히 갚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날짜를 많이 미뤄 드릴 테니 그래도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그때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는 순간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또 미뤄드렸지만 약속은 못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안 갚겠다는 이야기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금요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금요일날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요일날 날짜를 정해달라고요. 기다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금요일날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날짜를 지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수임을 한 상태였거든요. 만약 그 금액을 받으면 수임을 철회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 약속을 하는 게 원동력이었는데 이분께도 그게 원동력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디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